여기 앞에 이렇게 화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이게 걸리니까 이쁘다, 그쵸? 화면이 아닌가?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린이 책, 그 다음에 뭐 미술책, 그 다음 뭐 교육책 이런 거 보고 그럴 것 같지만 그건 뭐 학원에 있는 동화책들도 진짜 굉장히 보고 그 다음에 뭐 미술사 그런 거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보는 거고 사실 카테고리로 쳤을 때 아동 미술 교육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책을 많이 보거든요. 전혀 다른 카테고리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사실 좀 재밌고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 그렇게 보다 보면은 아동 미술 교육이랑 전혀 상관없는 책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연결돼서 그 좀 더 큰 틀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20대 초반에 책을 진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좀 근거 있는 교육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운영도 약간 이제 근거 있는 운영 그런 뼈대가 잘 잡혔던 게 요 안에서만 보지 않고 그 생각의 범위와 그거와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외에도 좀 동기부여 받고 싶을 때 책을 또 찾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속이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갈증이 느껴질 때 바로 저는 서점에 가면 항상 배신하지 않아요. 서점은 저를 항상 마음이 평온해지고 머리가 정리되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목적 달성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리를 잘하고 싶다. 이것도 진짜 20대 중반쯤에 정리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환경 정리도 잘하고 싶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도 정리를 잘하고 싶고 정리에 대한 조금 고찰, 통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도 이제 그러면 정리랑 관련된 정리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 거 그러니까 정리를 그냥 환경 정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의 정리의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약간 그렇게 좀 그때부터 좀 원리 위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결국 이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면 어떤 걸 가장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원리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전문적인 분야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글로 어떻게 되는 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려웠고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장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또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를 때쯤에 어떤 글쓰기 방식이 나랑 좀 잘 어울릴까 싶어서 이제 레퍼런스 책을 탐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도 공유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책을 찾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방식이나 뉘앙스나 어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 말하는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고 나랑 어울릴 것 같다. 막 이런 게 있을까봐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치만 약간 동기부여 됐던 건 있어요. 의사의 생각이라는 책이었는데 작가는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 책을 보고서 제가 한 2년 전에 나도 이런 식으로 이런 글을 쓰면 재밌겠다,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언젠가는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카테고리는 미래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영에 대한 책이랑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종합적으로 내 머리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 뭐 생각 등등에 이 섞여서 10년 동안 책을 계속 읽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빠삐용이든 저든 다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는 이 생각 자체가 물론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겠고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고 하겠지만 일단 제일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집합체는 모두 책들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삐용의 워크, 뭐 라이프, 교육,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다 녹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각이
시작된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이것들의 일련의 어떤 거에서 시작됐든 어쨌든 다 이렇게 루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미래에 관한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오고 저 자신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역량도 유추해보고 가늠해볼 수가 있지. 그리고 빠삐용이 가야 될 길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책들 보면 또 원리가 다 똑같아요. 진짜 웃긴 말인데 똑같아. 내가 비슷한 것들에서 계속 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게 여기에 또 나오고 여기에 말하고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는 거를 또 저는 즐기고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대로 많이 해보고 그거에서 얻은 거를 또 다른 어떤 그거에서 또 얻어서 연결지어서 또 생각하고 이런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근데 이거 현지쌤은 저랑 안지 지금 한 4년 맞네요. 4년째거든요. 이 선생님한테도 내가 막 책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주말에 읽은 책이나 아니면 뭐 영감을 받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리뷰도 해주고 보여주고 읽어주고 뭐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이런 거를 한 번씩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녀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면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내가 막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그냥 거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이 생각을 왜 어떻게 하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뭐 물론 뭐 엄마의 영향, 가족의 영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책을 읽으면서 계속 막 정리하고 했던 게 그냥 다 그냥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냐면 어떤 책을 봐도 자꾸 똑같은 말이 나와. 그거 원래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책이 있지? 그럼 여기서 추천한 사람들 다 알아. 그냥 이 사람들의 생각에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런 류의 책만 보나? 그럴 수도 약간 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 눈에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만 보인다 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것만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뭔가 이거를 더 단단하게 하고 뭔가 발전시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그래서 막 그것들의 어떤 공통점? 똑같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게 얼만큼 그러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를 생각을 해봤더니 몰라 어디 책에서 어느 부분 이렇게까지는 기억을 못하지. 예전에 그 우리 학원에 대해서 막 Q&A처럼 했던 거 있잖아. 막 네. 키워드 그런 게 다 그냥 이런 데서 나온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막 보고 듣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키워드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뭐 나다움 막 이런 거 있지. 실패, 실수에 관한 어떤 생각?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관이고 가치관이고 철학이고 뭐 그런 건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쌤이 수업 분석 얘기하면서 네. 결국 수업이 쌤이 결국 수업이 사람을 대하는 기술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은 아이든 학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답게 자기의 진짜 생각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한 게 필요한 거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 솔직해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자기 다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응. 그거를 아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응. 나 자신을 알라 응. 라는 말이 떠올랐던 적이 진짜 많은데 응.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응. 그건 또 이거 원리 들어있는 그 실전 코스 하면서 그거랑 같기도 하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거잖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잖아. 응.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애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수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 현장, 봐봐, 다된다 소통법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뭔지 솔직하게 놓고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뭘 더 배우고 가르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이 일단 제일 처음 단계는 그냥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 수준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좀 그러려면 좀 솔직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편견 없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뭐 추측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없다도 그런 거잖아. 추측 없고 의심 없고 그냥 완전 백지 상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추측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나를 의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제일 첫 단계인데 모든 게 다. 교육도 상담도 그렇잖아. 상담도 이 엄마가 이 학부모님이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왔을지 몰라. 모르지.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 그냥 백지로 놓고 그냥 듣고 봐야지 제대로 파악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게 다 결국 다 똑같은 말이었구나. 계속 내가 하던 말이. 수준 파악, 상황 파악, 뭐 나다움, 그 다음에 뭐 솔직함, 나 자신을 알고 제대로 알고 의심 없이 편견 없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었구나 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때 쌤이 말했던 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했었지? 교육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인간관계 기술이랄까. 인간관계 기술 기술이라고까지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기술이라 하면 왠지 스킬의 느낌이 나서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맞는 말이지. 솔직히 우리가 스킬에 대한 단어에 대한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스킬이라는 단어에 대한 되게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킬? 이렇게 하는데 그 스킬이라는 게 스킬이 왜? 스킬 둥절 그치. 그러니까. 아니, 기술직이 중요하고 좋다며. 좋죠. 기술이 스킬이요. 적당한 기술과 기교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 사람 다루는, 사람 대하는 기술, 방식 그 안에도 어쨌든 그 안에 원리는 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많은 단어들이 다 같은 말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해가 가더라니까. 마지막에 찾은 그 문장이 그 사람의 슬로건이 나 자신을 알라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기술 뭐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그 기술의 뿌리는 결국에는 또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어쨌든 또 그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어? 가진 것부터 시작했어? 솔직하게 했어? 나다운 게 뭔지 찾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수준도 파악하고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때까지 이래왔는지도 객관화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되면은 균형인 거야, 균형. 교육에서도 자유로움과 뭐 가르치는 거에 균형 얘기하고 또 시스템에서도 통제와 자유의 균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균형이기도 해. 그것도 내가 맨날 일을 하면서 엄청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지. 나는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근데 해야 하고 뭔가 뭔가 장점으로 뭔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도 그냥 재밌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도 내가 균형을 잘 이뤘을 때 잘 나가시는 거지. 그래서 균형이 뭐 수업 기획에서도 균형이잖아. 기획할 때도 무조건 또 뭐 만약에 목표 뭐 설정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아이들을 그래도 고려해서 이제 요거를 균형을 찾아 나가면서 이게 확실하게 수업 그게 기획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균형이고 그래서 계속 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균형 잡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뭐 얼마 전에 어제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워라벨이 그 단어였 키워드였는데 워라블이 키워드다. 그래서 블렌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래서 블렌딩 그러니까 균형도 여기서 말하는 균형도 내가 균형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균형이라는 단어로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완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자유롭게도 아니고 이 중간 어딘가를 말을 하기에 이 극과 극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이 되지에 대한 이 전달을 할 때 되게 그 갈증이 있었거든. 그리고 뭔가 내가 그때 소윤이랑 그때 얘기할 때도 뭐 워라벨 얘기를 하면서 워라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라고 내가 물어봤나? 너는 워라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이렇게 했는데 걔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때 느낄 때는 걔는 당연한 듯이 약간 그게 합일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 근데 그 단어가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워라벨을 얘기할 때 나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인스타도 내 개인 계정이 있긴 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리 내가 개인 계정을 하려고 해도 봐봐. 여기가 빠삐용이 있는데 내 개인이 여기 있다 쳐? 아무리 내 개인 계정에 이름을 정하려고 해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빠삐용 라이프라고 정했어. 그 아이디 자체를. 근데 그거는 꼭 이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 근데 완전 또 이런 것도 아닌 그 오묘한 그게 균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저울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 단어를 블렌딩이란 단어를 참 잘 찾고 그렇게 내가 원하던 느낌을 사람들도 많이 원하겠구나는 걸 또 많이 생각했지. 그래서 균형보다는 뭔가 블렌딩의 느낌이 어울린다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진짜 빠질 수 없는 거. 과정 중심,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뭐 우리는 사실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자면 과정인 것이지. 그것 또한 블렌딩일 수 있어. 과정과 결과를 놓고서 과정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과만 중요하게 가져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의 균형보다는 블렌딩이 맞을 수도 있지. 과정이 결과를 끼치고 결과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 과정에서 또 영향을 끼치고 계속 이를 물고 가니까 블렌딩이랑 더 어울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우리는 다츠룸을 아예 따로 만들었잖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만큼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 과정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과정이 정말 중요해서 과정룸을 다츠룸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또 사람들은 그 균형도 찾기 어려운데 블렌딩 아예 생각할 수가 아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를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는 게 편하잖아. 그렇지. 거기 주입식 학원이에요? 아니면 뭐 거기 학교 미술이에요? 거기 창의 미술이에요? 놀이 미술이에요? 뭐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예요? 개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딱 이름을 정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기 직관으로 편하니까 그 균형도 어려운데 블렌딩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 쉽게 알아들을 리가. 근데 이제 다츠룸을 보였을 때 그냥 여기는 그냥 아예 과정 위주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균형의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다. 블렌딩이
더 맞다. 근데 블렌딩을 전달하기는 더 조금 힘든 느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과정들이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과정들이 과정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이룬다는 게 나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필요 없는 순간이 없다. 거기서 또 나오지. 그러니까 실패도 실수도 다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실패와 실수의 과정들이 다 모여졌을 때는 다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던 거지. 결과를 위해서 필요했던 순간들인 거지.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실패와 실수 이것도 그 과정 안에 어떤 이야기인 거야.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번외 상황 이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 이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만들어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런 실패나 실수 상황들이 오히려 더 득이 되게 활용하고 그 우연을 더 활용해서 더 크게 비울 수 있게 하고 막 이런 것도 항상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루트인 것 같거든. 생각에 그 뭐라고 해야지? 그냥 만약에 뭐 실패를 해? 실수를 해? 뭐 예외 상황이 나왔어? 뭐 코로나가 터졌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는 과정의 일부인데 이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뭘 만들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최대한 과정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 뭐 수업 때 일어난 어떤 실패와 실수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너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냥 실패했어, 실수했어, 어머 어떡해 이러고 끝나면 끝이잖아. 근데 이제 그 실패와 실수를 뭔가 그 결과에 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내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대화로서 뭐 어떤 액션으로서 그거를 과정으로 기억되게 잘 해줘야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 그냥 흘려가는 과정은 그냥 지나갈 뿐인 거고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것들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결과에 좋은 영향을 어쩌다 보니 그게 얼마나 재밌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우연찮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결과로 이런 영향을 미쳤다 는 것들이 자꾸 가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점점 더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 사실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패하거나 뭐 실수해도 뭐 크게 그렇지가 않아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추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완전히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나는 이 실패와 실수의 어떤 번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즐길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뭐 너 수치화 못했었잖아 막 이런 얘기도 진짜 수치화 못했었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 막 지민이가 나 저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민이 성격이 진짜 그런 애가 아니거든. 걔는 진짜 속으로 막 생각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 제일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타격이 많을 수 있는 애지. 그런 교육이 이때까지 안 됐었으면. 엄청 막 활달하고 이런 애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걔도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진짜 감동을 받아. 사실은 지민이 보고 있니? 지민이 이런 건 안 보겠지? 근데 내가 지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 와 이게 쌓이니까 얘한테도 이게 된다고? 얘가 이 과정과 실패와 실수를 이해를 한다고? 몰래 막 눈물 훔치고 막 아닌 척하고 막
부끄러운 건 절대 말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런 애가 이제 그거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동생들한테 소은아 나 옛날에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했었어 라고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사실 그림 넣는 것보다 나는 그런 게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지민이도 빠삐형이지. 이런 철학이 다 녹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지민이 말고도 많잖아. 뭐 실수 실패했다, 뭐 잘못했다 이러면은 아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 오래 다닌 애들은. 맞아. 그게 미술 하나에만 영향을 끼치겠어? 그게 뭘 해도 다 그렇게 뭘 해도 다 그렇게 되도록 또 연결시켜 주는 것도 내 몫이긴 해. 그렇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 옛날에 뭐 수학 어려웠지? 그것도 어땠어?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또 연결시켜 주거든 그 경험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저 미술 선생님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 선생님도 성장할 수 있는 거긴 해. 맞아. 선생님들도 완벽주의 선생님들은 학부모한테 막 이거 절대 막 실수 안 보이려고 막 아등바등 막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고 어떻게 실패가 없을 수 있고 그거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거잖아. 식당에서도 머리카락이 나왔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야. 네. 머리카락이 에그 스크램블에 들어있더라고. 아이고야. 근데 그거를 일어났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런 실수는 일어날 수 있잖아. 아 식당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그게 그치. 머리카락이 있는데 만약에 뭐, 로봇가 머리카락이 밀어? 어떻게? 그러니까 로봇가 머리카락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날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지. 그런 실수인데 그거를 얘가 어머 제가 절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날 막 기분 너무 안 좋고 막 손님들 대할 자신이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아니면 반대로 어떤 알바들은 그렇게 하더라. 머리카락 나왔다? 바꿔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뭐 환불해드려요? 아니면 뭐 새로 만들어드려요? 뭐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냥 그거에 대한 해결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냥 이것만 물어보는 거잖아. 해결을 이제 그치. 해결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마무리하면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해야겠다가 되고 이렇게 돼서 다행히 내가 경험한 것은 그 사장님이 엄청 제가 머리카락을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약간 뭐 정확하게 그 스크램블 안에 들어가 있었냐 아니면 이 사이에 들어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의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서비스로 뭐 드리고 막 진짜 뭐 이랬을 텐데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건 이제 뭐 공감과 서비스의 능력인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찾아 나가겠구나. 그럴 만한 곳이구나. 되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뭐 그냥 이거 바꿔드려요? 이러면 이제 거기는 또 그럴 일이 가능성이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는 거지. 뭐 실패나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엄청 큰 실패, 엄청 큰 실수 아니어도 그냥 수업 시간에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영상 했잖아. 뭐 실패에 관한 거. 실패를 같이 겪을 건가 막 이런 거. 근데 뭐 그냥 그런 하나하나도 진짜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게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게 막 죽을 만큼 큰 일이 누가 진짜 위험하다던가 막 그런 일이 아니면은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안절부절하는 그런 실패나 실수와 애들도 마찬가지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졌다 생각될 때 빨리 헤어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잘 결과를 향한 과정 중에 어떤 과정으로 잘 마무리를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선생님부터가 일단 그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마인드도
그러니까 나는 제일 걱정되는 선생님들은 완벽주의 선생님들이 진짜 걱정이 돼. 그러니까 완벽주의 선생님들은 완벽하게 해낼 거기 때문에 진짜 좋다? 열심히 하시고 다 좋아. 근데 완벽주의가 좀 있는 선생님들이 그게 애들한테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나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없고에 그 영향이 돼 있는 사람이랑 안 돼 있는 사람 엄청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 오히려 좀 자유로운 선생님들은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별로 막 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딱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별로 막 크게 그런 게 애들 수업에서 나타나지 않은데 오히려 좀 잘하려고 하고 막 이런 선생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애들한테 너무 그런 느낌을 줄까봐 자기도 안 자유로운데 애들한테 그걸 줄 수 있나? 학부모님들도 엄청 티끌 하나 안 보이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책 보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게 엄청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끼쳐지잖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아이가 완벽할 수 없고 어른이 나도 완벽할 수 없고 그거를 그냥 알고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결국에는 그런 실패와 실수와 그런 허용 범위를 넓히고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제대로 알고 솔직한 마음이 제일 기초 단계인 거. 이 선생 굉장히 오늘의 말씀. 빠삐용 3장 2절. 네, 경건한 마음으로 듣게 되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명상하듯이 이러면서 음미했어. 아침부터 듣고 이 있는 시간에. 여기다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지? 냉 쉬는 거 있잖아. 말하고자 하는 게 진짜 다 이것도 이 전체적인 흐름과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진짜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로 이건 이거구만 해서 팍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거를 이제 들어서 이제 겹겹 이제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이제 쌓아 나가는 거야. 한 겹 한 겹. 한 장, 한 장. 이제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가고 겪어보면 진짜 재밌을 거야.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게 될 텐데 말이야.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책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책을 만나게 됐다? 근데 내가 금방 진짜 이 책에 다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여기서 다 이런 책들에서 그냥 다 만들어졌나 봐. 그러면 그냥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공통점이 이런 그런 게 있구나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책을 읽는데 근데 이걸 뭐 따로 하기도 그렇고 봐봐. 성공을 부르는 파랑새는 과정 속에 숨어있다. 말을 멋있게 해놨어. 효과와 내가 요즘 빠삐용 효과 로고 이제 이펙트 그거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이거 본 날이 너무 이상했다니까. 내가 뭔가 이런 거 다 책에 비슷하게 다 이렇게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총 집합돼서 내가 아동미술 교육으로 탄생을 시켰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빠삐용 효과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효과화 이렇게 이펙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효과화 이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냥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거야. 이거 우리가 빠삐용 효과라는 이름을 정할 때 과정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진 않았잖아. 그치? 어떤 내용이냐면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다. 혹은 목적과 희망을 달성하다 라는 뜻의 명사형 표현으로 목표를 달성해내는 방법 또는 요령을 의미한다. 효과 이론은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시라스 파티 교수가 뛰어난 성과를 낸 창업자들을 분석하여 발표한 이론인데 이 과정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달성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정을 아까 내가 말했던 과정을 모아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의 이름이 효과화 이론이야. 근데 여기 봐봐 똑같이 있잖아.
많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 설정형 접근을 하는데 아까 그 예시장 얘기 아니야?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이야. 보통. 근데 이런 접근은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는 유효하지만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아, 이거 내가 아동미술 하면서 찾은 거 아니었어? 여기에 있어. 효과 이론이라고 있어. 애들의 수업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봐봐. 여기 또 있어. 기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는 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성공한 창업가 27명 연구하여 그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며 성과를 내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대. 자, 소름이야. 첫 번째 원리. 손안의 새라고 이름을 붙였어. 가진 자원에서부터 시작하라. 지금 가진 것부터 시작하래. 그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상황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가진 것부터 그림 공감하고 상황 파악하고 하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허용 가능한 실패.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정해두고 어쩌고저쩌고. 여기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그다음 세 번째가 이거 이름을 하면 또 더 헷갈릴까봐 내가 말하기 그런데 크레이지 킬트. 협력자를 늘려가라. 이거 만약에 뭐 이거 실패했어? 뭐 실수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말해줘. 뭐 스튜디오의 꿀팁 공유 뭐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해봤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를 우리 계속 공유하고 그냥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실패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공유하고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나가자라는 어떤 협력의 위치에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한테도 내가 협력자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학부모한테 막 실패하는 거 막 절대 안 보여주려고 막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까놓고 얘기하고 학부모도 또 완벽한 학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도 학부모가 될 거고 학부모도 선생님이 되는 거고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기서 협력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 달성에 성공을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그런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우연을 활용하래. 또 똑같은 얘기잖아. 그리고 이거를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다섯 번째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라. 이 시스템 세미나가 그런 내용이잖아. 내가 통제 불가능한 어떤 그런 곳에서 놓여져서 막 자유롭다는 그 핑계로 근데 괴롭잖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달성이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 해야 하는 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업할 때도 중심 파도를 타면서 중심 역할을 조정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어디로 가든 허용은 하되 그거를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은 자꾸 잡아줘야 되는 거지. 목표를 인지시켜주고 계속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야. 이 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어. 근데 그게 다섯 번째. 비행기 조종사.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뜻이래. 그래서 참가자들이 마음 편히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애들이 막 재밌어 하는데 그거에 막 같이 하다가 막 끝나버리는 상황. 묵묵하게 조종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 학부모님이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업텐션으로 왔어. 그러면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이게 어떤 그건지 생각인지 이런 걸 제대로 편견 없이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알아야 돼. 알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럴 수 있다. 허용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의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쨌든 이게 한 힘이 모아지도록 계속 이렇게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지. 여기 봐봐. 실패에 관대해지면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시작 단계에서 딱 내가 이거를 목표로 한다고 딱 정하고 이거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오히려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그게 없어진다. 도전적인 생각을 가로막는다. 내 손에 작은 새에서 시작한 모험을 이어가다 보면 모험이라고 표현했네. 내 손에 작은 새가 파랑새라고 표현을 했고 내 손에 작은 새에서 시작한 모험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나다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나다움이 없었거든? 근데 결국 나오는 건 나다움이다. 나다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 나와 잘 맞는 동료도 찾을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영역은 점점 넓어질 것이다. 이 몇 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냥 단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미가. 근데 이게 교육과는 상관없잖아. 그런데 이런 책이 이 책만 있지 않아. 사실은. 근데 내가 딱 그런 생각을 정리할 때 또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온 건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이것도 내가 보고 오케스트라형 대신 재즈형 일하기 방식으로 이거는 실전 코스에서 딱 그 얘기가 바로 나와가지고 그날 했던 건데 오케스트라에서는 그 내가 예전에 막 뭐 체육이랑 이런 거랑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원리 드로잉. 근데 여기에 재즈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는데 재즈가 그런 방식이더라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음이 틀리면 안 되잖아. 지휘자 거기 맞춰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해야 되잖아. 그래서 화합해야 되잖아. 그런 것에서도 경이로운 그런 느낌을 받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옛날에 어떤 일렬로 맞춰서 뭐 이런 거랑도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게 딱딱 맞았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그 완벽주의 같은 느낌. 그냥 딱 맞춰서 하는 그 통쾌함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또 즐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도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내가 오케스트라형인지 재즈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그 둘 중에는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재즈는 이거를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반응도 하고 막 주고받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거지. 근데 이 사람도 재즈를 하는 사람도 이 기초적인 그게 없으면 그렇게 자유롭게 못 하겠지. 근데 이제 재즈의 이 방식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답주의가 아닌 수정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재즈형의 어떤 일하기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힐터코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 책은 어쨌든 과정에 관한 책이고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변하는 현대사에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책인 거거든. 이걸 추천하는 사람들 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 살게 될 아이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지금의 현재잖아. 이거는 우리가 원래 교육했던 거는 옛날에 필요했던 거를 만든 그 교육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를 교육해주는 게 제일 미래를 교육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 이게 막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인 거잖아.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서 우리가 막 뭐 공교육에서도 뭐 토론형 수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하는 거잖아. 원래는 강의형 수업을 하다가 애들도 점점 소수로 수업을 하게 되고 원래는 막 강의식이었으니까 막 한 명이 그냥 스피킹 하면 되니까 여러 명이 있든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인원이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교육에 맞는 미래 교육이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 수업에서 지금 애들의 수업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미술 수업에서 진짜 중요한 이유인 거지.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파트와 B파트를 합쳐봅시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완성을 했었다 예전에는. 하지만 요즘에는 A보다 B가 나을 것 같은데 혹은 뭐 C, D와 같은 방법도 있어처럼 다양한 아이들을 모으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 놀이터에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친구를 불러 모으듯이 여기부터라처럼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교육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했었는데 공교육이라고 좀 그냥 요즘에는 공교육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젊은 선생님들이 진짜 많긴 해. 그래서 이렇게 치부하기가 좀 그런데 왜냐면 나는 팔로잉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엄청 열심히 수업하는 공무원인데 저렇게 열심히 수업 준비를 저렇게 하다니 하는 젊은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그런 모임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찾아가는 정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선생님도 학생도 어떻게 정답을 맞힐 수 있지에 몰두하는데 원래 기존에. 근데 기존의 논리를 근거로 정답을 정해두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기존의 논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 맞지? 나답게를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도 난 너무 신기해. 나답게를. 그거 왜 신기해?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그냥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답게라는 얘기를 결국에 목표는 나답게구나. 이게 막 나답게 뭐 어쩌고 얘기가 아닌데 결국에는 이 가치는 세트인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그 원리인가 보다. 어떤 생각을 들지 들지? 궁금하네. 사실 이런 얘기는 여기 학원에 있지 않은 이상 못 듣는. 그치. 지금껏 풀어오지 않았던 좀 더 라이프에 뭐 내가 책을 읽었는데 막 이런 거니까. 친한 사람들한테 그냥 카페 가서 여유로울 때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같은 거 올리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뭔 책 읽는지.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이거 교육에 관한 거 아닌데 이거 아동 관한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몰라 그거 그대로 그냥 읽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가서 수업 가서 그냥 눈에 가는 거 읽는 게 더 본인한테 도움 될 수도 있고 한 거여서 내가 이거를 책을 뭐 추천해주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책 추천해주세요 뭐 무슨 책을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내 피드에 올라가 이 책 이름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아동 미술 아니면 내 일 이런 거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생각을 했는지 막 이런 거는 좀 한 번씩 정리해서 소개해주고 싶었거든. 그거는 의미가 있지만 막 그냥 이 책은 이 책이에요. 그냥 베스트셀러 많이 읽고 그냥 가서 경영서적이나 뭐 자기계발서 관련된 거 그런 거 뭐 미래 관련된 거 뭐 에세이 이런 거 주로 읽지. 나는 소설 같은 걸 잘 안 읽고 그런 책 중에서 자기가 끌리는 거 자기한테 동기부여 되는 거를 읽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한 번은 딱 정리해보고 싶다 했는데 싹 정리는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거 맞겠지? 내가 그것만 읽어서 그런 거야. 시대는 변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여러분도 조금 이걸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에 공감한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해나가는 많은 과정들에 함께 합시다. 같이 만들어 나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느낀 생각은 정말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면 진짜 알아두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경영 부분에서도 그렇고 학원 수업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할 때 좀 뭔가 길을 잃지 않고 또 너무 좌절하지 않고 갑자기 너무 감동적이네. 뭔가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코로나 얘기도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코로나 때도 이때 어떡하지? 근데 다들 이렇잖아 라고 생각해서 되게 어떻게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버텨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너무 우울하고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거가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파도 큰 이런 일이 거, 생기면 더 느껴지지. 맞아. 그래서 파도를 타는 것도 뭐 수업에서도 물론 파도가 있지만 살아가면서도 이런 파도가 더 큰 파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핵심을 잘 파악하고 좋아서 성공했어. 굉장히 고등학교 겨울방학에 정확히 겨울방학에 읽었던 진짜 인생책이거든요. 아직 그 제목 말해줬던 거 나한테? 말해봐. 끌리는 사람 1%가 다르다. 아니었어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저도 그때 한참 자기계발서에 굉장히 빠져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어른이 곧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귀여워. 혼란의 시기였는데
그 책을 읽고 가장 그냥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 인생에 이 인생이 이렇게 파도인데 그게 나라는 배에 그 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바람을 읽고 이거를 어떻게 운전을 해서 이거를 살아갈지는 나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내 인생의 주인 나다라는 뭐 그런 결국 그런 건데 그게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도 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거든. 이걸 뭐 내가 감동적이야.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지?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 댓글에 자기 인생책 하나씩 적어주세요. 좋아요. 와 근데 나는 누가 나한테 인생책 꼽으라 그러면 와 진짜 하나 꼽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막 더미로 가져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